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스타벅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15% 단 하루 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스타벅스의 주가가 좋은 추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사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이 기사가 보고된 이후에 금요일 날 좋은 흐름을 탔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스타벅스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인터림 CEO, 인터림 CEO는 임시 CEO라고 보시면 되는데 슐츠라는 사람이 임시 CEO인데요. 무려 1,000만 달러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매수를 했다. 뭐 이렇게 내부자의 주식 매수 현황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스타벅스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8%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가 됐다. 인터림 CEO인 허워드 슐츠가 이번에 1,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스타벅스 주식을 이번 주에 매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매수한 주식의 개수는 13만 7,500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화요일 날 샀다고 나와 있네요. 두 번에 걸쳐서 샀는데 첫 번째는 72달러 61센트를 주고 샀고 두 번째는 73달러 10센트를 주고 두 번에 걸쳐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슐츠라는 사람은요. 사실 스타벅스의 창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창립자가 CEO를 예전에 맡았다가 그만두고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CEO로 취임된 게 세 번째 취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스타벅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3월 달이죠. 2개월 전에 CEO였던 케빈 존슨이라는 사람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석이기 때문에 다음 CEO를 찾기 전까지 본인이 직접 창립자가 돌아와서 스타벅스를 지금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봤는지 자기가 창립한 기업의 주식을 좀 줍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데 충분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컨센서스의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투자기관은 JP모간이고요. JP모간에서 UPS라는 기업을 다운그레이드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프레셔가 있다. 어디에 프레셔가 있냐면 미국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커머스의 성장이 지금 좀 둔화되고 있다. 두 가지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처럼 많은 소포들이 발송되고 받고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UPS의 매출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현재 이커머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커머스와 성장의 모습을 함께 하고 있는 UPS에도 즉 배송업체에도 나쁜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고요. 포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도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바꿔준 거죠. 따라서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이 포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머물러 있는 주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중립으로 바꿔도 괜찮다. 보유로 바꿔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드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전기차로 옮겨가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 쪽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해도 너무 떨어졌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연기관 차도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포드라는 기업은 플릿 오리엔티드 커머셜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운송업체 이런 데다가 굉장히 좀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만 보고 지금 주가를 너무 낮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언더 에스티메이트 돼 있다. 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프리즈가요. 카바나라는 기업을 다운그레이드 했다. 원래는 매수였는데 홀드로 바꿔줬습니다. 카바나는요. 이커머스인데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중고차가 한동안 굉장히 좋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 마크로적인 헤드윈드가 있다. 헤드윈드는 맞바람이죠. 경기가 좋지 않다면
되면 사실 자동차를 사고 파고 하는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프로피터빌리티가 좋지가 않거든요. 카바나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올려가면서 흑자로 전환하느냐, 이것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경기도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도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카바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영국에 와서 중고차를 샀는데요. 당연히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차를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충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따라서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고 집에서 쉽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는 내연 기관차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내연 기관차를 5년 10년을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뭐 1, 2년 탈 그런 차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고차의 이커머스 기업인 카바나의 미래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번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금을 계속 태우는 기업인데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아직 좀 까마득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홀드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프라이스 타겟을 하향 조정했다. 원래는 1300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925로 굉장히 하향 조정을 심하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려버렸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향 조정한다. 프라이스 타겟을 1300에서 925로 낮추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멀티플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마켓 셋업가 나타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두 가지를 곱한 겁니다. 하나는 실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분위기라고 하는 멀티플이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멀티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스윙을 보이게 되죠. 따라서 테슬라의 그 주가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실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멀티플을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EB에 그러니까 세일즈와 EB를 봤을 때 1년간 만들어내는 그 매출의 규모에다가 13배를 곱한 EB를 만들어낸다. EB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 그래서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지금 매출에 비해서 13배 정도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비타 수익에 비해서 지금 EB가 기업의 가치가 55배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는 몇 배를 주고 있었냐면요. 원래 EB to 세일즈는 18배를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EB to 에비타 수익 같은 경우는 78배를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주식 그 가격을 이루는 멀티플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었는데 현재 그 시장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멀티플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겠구나. 2023년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조금 멀티플을 줄이는 것이 낫겠다. 실적은 그당이 있는데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멀티플을 하향 조정하면서 1300이 925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진과 힘을 합쳐서 구성한 자막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 자막 영상에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댄 아이브즈인데요. 미주은 채널에도 한번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훌륭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던 고마운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번에 댄 아이브즈가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하락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제너레이셔널 바잉 오퍼튜니티가 생겼다. 제너레이셔널이 뭐냐면요, 한 세대에 걸쳐서 좀 각광받을 만한, 따라서 뭐 3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지금이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을 보시기 전에요, 댄 아이브즈가 어떠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번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기사를 통해서 잠깐 점검을 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기사 하나를 소개드리고 바로 이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 알파의 금요일 아침에 기재가 된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레이북이다.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웨드부시가 얘기하기를 커렉션, 이번 조정장이요. haves 그리고 have not를 만들어냈다.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완전히 또 양극화되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에 속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펌, 즉 웨드부시 시큐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댄 아이브즈가 운영하고 있는 웨드부시 시큐리티에서 어떠한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최근에 발생했던 시장의 커렉션, 조정장이요. 세컨 버전의 닷컴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닷컴 버블 때는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비슷한 현상이 발견될 텐데 스플릿한다. 따라서 주식 종목들을 반으로 나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종목들 그리고 잘 나가지 못하는 종목들 이거를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댄 아이브즈라는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은 패츠닷컴 그리고 웹밴닷컴, 월드컴닷컴 그리고 이제 글로벌크로싱닷컴 이런 기업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하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이 사라질 때 완전히 폭삭 망한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처럼 사라질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부 종목들은 go away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되면서 그 발자취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강력한 기업들이 보일 텐데 이 기업들은요 현재 그 상황이 오히려 이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웨드부시에서 여러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IT 프로덕트 매니저들과 이야기도 해보고요. 고객사들도 만나보고 파트너들과도 토론을 해보고요. 칩 인포메이션 오피서 이게 이제 IT 매니저의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기업의 IT 쪽 투자를 담당하는 이런 결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칩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오피서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 IT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고요. 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에어리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잘 나가는 그 분야가 따로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비록 최근 들어서 매크로적인 이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지터리 마켓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어떤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주고 있냐면요. 팔로 알토라든지 아니면 체크포인트, G스케일러, 폴티넷, 테너블, 사이버 아크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를 추천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아울러서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면 앞으로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웨드부시를 이끌어 나가는 댄 아이브즈라는 투자자가 갖고 있는 그의 논리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서 지금부터는요. 댄 아이브즈가 그러면 이 종목들을 추천해주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투자 논리는 앞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보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컨텐츠는요. 굉장히 좀 특별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야심차게 준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welcome the Wedbush analyst to Post 9 to make his case. You really think this is a generational buying opportunity? Well, I think for the right stocks, but because our viewpoint covering tech since late 99, in these downturns, you got to separate the froth from what we believe are the names that are going to be able to navigate and valuations that we believe are way oversold. So I look at software, cybersecurity, I look at names like Microsoft, you look at names like Amazon, Apple,
among others. That's why to us, we're not just going to sit here and say you paint them all with the same brush. It's a bifurcated tape. Okay, let's talk about the mega caps specifically. Because who's to say that these stocks deserved to be where they were before this recent sell-off? I take a look and I raised this issue, and I asked our team to put these numbers together because I wanted to raise this with you. If you look at where the PEs were for all of the mega cap all-stars, right? From the pandemic low, let's call that March 2020, okay? Apple's PE was 17. All-time high S&P, it got up to 30. Microsoft 23 got to 34. Alphabet 22 got to 25. Meta from 18 to 24. Nvidia from 27 to 58. The point being that a lot of these stocks, if not the whole group, got that burst because of all that the Fed was doing from liquidity, right? Now that the Fed's pulling that liquidity away, why shouldn't these stocks go back to where they were around the time that the Fed injected this liquidity? These stocks didn't run up in the manner in which they did on fundamentals, did they? And that's a great question. That would be a big debate. And ultimately, I just view it as fundamentally, when I look at the trends over the next, call it 2-3 years, when I look at the cloud trends, I look at semis, I look at AI, I look at what I believe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You stress test these numbers. Look, this is the fundamentally different. The buy side, they're already looking now, 2023 numbers, assume mild recession ahead of the sell side. So my point is that numbers here relative, I mean, if you look at MFANG from an EBITDA perspective, I mean, 12 times, you're starting to look toward what I go almost be market multiples for what I view as probably the best growth names across tech. But say, like, these stocks were used as, in some respects, bond proxies. In, I think, a large respect, defensive plays in an uncertain world during the pandemic. Can you make the argument to me today that Apple deserves to be at a 30 PE? Or does it deserve to be closer to the 17 where it was before the Fed put all of the punch in the bowl? Okay, so that's a good example. Let's just look at Apple. Yeah. The services business is a different business today, and I believe going forward, than it was 2 years ago. So you're talking about an $80 billion revenue stream that basically has been a big part of the re-rating in Apple. And it's always been my contention, Apple's a name. When you look at it as straight PE, instead of sum of the parts in terms of looking at services and hardware, you ultimately, what I believe is, undershoot what should be the core valuation. So my point here is that I'm not saying the froth, the web vans, the global crossings, what we saw in 2000.com front and center, that's not going to happen. I'm just saying you have to separate the have and have-nots, and valuation here relative to when we go back to 08-09 and even 01-02 relative to growth, we view now as the time for the names that we've talked about in our tech playbook to own them.